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거래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 사이드카니, 서킷 브레이커니 그런 용어들이 꼭 등장하곤 하는데요.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할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듯이 회로에 돌아가는 주식시장의 회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전기 회로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보다는 좀 더 약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경찰 사이카가 달려와서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표현이 사이드카입니다. 그러고 보니 딱지 떼는데도 한 5분 걸리네요. 근데 사이드카는 이 용어 자체가 이 경찰 사이카에서 온 거라 아마 우리나라 감성에서 만들어진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영미 쪽에서는 이제 사이드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타는 모터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칵테일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주식 거래 정책이 다르고 명칭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이드카는 우리나라 말고는 딱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다 일본어의 영향입니다. 일본 헌병, 순사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사이카. 사실 동승자가 타는 쪽을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정작 그거 없어도 경찰이 타는 오토바이를 그냥 사이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성을 이뤄냈죠. 사이카, 리아카. 분명히 영어는 맞는데 일본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리아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손수레를 떠올리지만 영어로는 rear car라고 하면 그냥 뒤에 있는 차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손으로 미는 리아카는 영어로 hand cart라고 합니다. 물론 리아카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인력거처럼 사람이 앞에서 끌거나 아니면 가축이 끄는 그런 수레를 뒤에 있는 수레라고 해서 rear cart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워낙 리아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손수레가 워낙 많아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손수레를 보면 rear car, rear cart라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요. hand cart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리아카가 나온 김에 접두어 rear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r는 이제 뒤쪽이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뒤쪽, behind의 뜻을 가진 고대 불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단어와 이제 결합하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re의 형태를 띠고 있죠. 예를 들어 rebound라고 하면 이제 뒤로 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쪽뿐만 아니라 이제 뒤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again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revive라고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소생시키다의 뜻이 되고요. re가 여기서 다시의 뜻이 되는 것이죠. 또 했던 말을 다시 하면 결국 강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강조의 역할, intensive,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하다, revenge 같은 단어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re가 다시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avenge 자체가 복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 re는 그냥 강조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e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다시 시작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맞서는 그런 맞서다, against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압하다, repress 같은 단어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re라는 접두어에 뒤로, 다시, 강조, 맞서다 이렇게 4개 정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단어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어식 발음을 버리고 발음 기호를 익혀서 최대한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음을 익혀야 합니다. 엘리게이터를 아리가또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하긴 저도 odd eye를 보면 지금도 오대예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odd eye는 이제 한쪽 눈의 색깔이 다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실제 영어에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또 유독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되게 different colored eye라고 하던가 아니면 heterochromia, 이색증이라는 뜻인데요. 또는 heterochromatic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hetero는 다른, other, different 이런 뜻을 가진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어근 크로마도 컬러, 색깔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라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외짝, 이상한 이란 뜻을 가진 odd, 이제 odd eye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붙여서 쓰면은 저는 꼭 이 오대예로 보인 적이 있었어요. 여담인데요. 이게 오대예라고 하면 경상도 사투리로는 아니에요라는 뜻입니다. 오대예, 뭐 어디요 이게 아니고요. 비슷한 말로 뭐 은지에도 있어요. 이것도 언제요가 아니고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니에요라는 말을 뭐 오데이에, 뭐 은지에라고 많이 했었어요. 누가 뭐 수고 많았다 그러면 오데이에, 너 참 이쁘다야 그러면 은지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오랜만에 저 어릴 때 또 얘기 하나 들려드리죠. 이 대학 신입생 때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어 시간이었는데 이 자기 소개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자기 소개를 중국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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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고 1학년 신입생 누구입니다. 까지 이제 칠판에 써주시고 발음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는 각자 연습을 한참 했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신입생들이 발음이 되나요? 중국어는 발음이 생명인데 성조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다들 뭐 워, 스, 뭐 다 엉망이었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교수님이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입생들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실망한 표정으로 거기 잘생긴 자네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앞에 학생이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저였는데 뭐 걔도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휴 이제 정말 포기다. 자,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제 순서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저기 목 짧은 친구 한번 해봐. 그때 저는 이제 맨 뒤이기도 했었고 또 다 외웠어요.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또 말이 또 빨랐었어요. 그래서 我是韩国外国语大学中文系一年级的新学生我名叫朱金一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자네 중국 살다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데이에 중국 아유 어데이에 중국 은지에 했던 기억이 여담이 또 길어졌네요. 앞으로는 5분 단어가 아니라 5분 여담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채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